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을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에서의 대통령 국정 지지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항의 권위자인 폴시라이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자원, 3대 자원을 여당 의석수, 당선될 때의 득표율, 나머지 하나는 이제 국정 지지율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국정 지지율이 높다면 여당의 또는 정치권의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중들,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연구에 의해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회 협력을 쉽게 이끌어낸다거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으면 대통령께서 신임을 얻지 못해서 의회 협조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정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레이더가 더욱 과대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국정 지지도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발표할 때 대통령 지지도라고 표현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다른 표현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라고 언론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대체로 합의가 모든 기관들이 이루어져서 실시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질문의 문구는 이러합니다. 귀하께서는 누구누구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그 질문에 지지 여부가 들어가 있지만,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는 지지 여부를 묻는 그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문 표현에 충실하게 이름을 붙인다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죠. 최근에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 긍정평가 비율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100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타협안을 얘기하자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국정 지지도 이 정도까지 국정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야지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아니라는 오해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프로브, 디스어프로브 이렇게 질문을 이제 묻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서포트나 디서포트는 아니거든요. 지지하다,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한국에서 옮겨봤을 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착오들이 있었던 것이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간헐적으로 대통령 지지도라고 표현함으로써 많은 이제 논란을 현 정부 중반기에 불러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표하는 그런 이제 지표인 것은 틀림없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역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흐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이제 초반에는 60%, 70% 정도 수준의 높은 국정 수행 지지도를 보이는데, 대충에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후반기로 갈수록 하향 계단형, 또 어떤 경우는 이제 L자형으로 후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흐름이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미숙함이 드러나면서 애초에 초기에 호의적 평가자들이 조금씩 외면을 하게 되는 것이고, 후반부에 가서는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전고 후저 현상이 매우 뚜렷한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국정수행 지지율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특성 때문인 측면도 있겠고요. 보시면 이제 간단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간단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갤럽 자료인데요. 예전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자료가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흐름의 특이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전 대통령들과는 매우 다른 그런 양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 지지도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거든요. 후반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래서
이것을 임기 후반 직전까지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 하향식이라든가 L자형이라고 표현한 데 비해서 이명박 대통령 그때까지 U자형에 가까운 그런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왜 이명박 대통령은 후반기 전까지 왜 다른 국정 지지를 보였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실제로 분석이 있는데, 가장 미시적인 차원의 분석이보다는 반대 여론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서 했는데 왜 이제 그런 부정적 사안들을 반영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두 번째로 어쩔 수 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뽑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절박감이 반영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과거 대통령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유독 이명박 대통령한테만 그랬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없다는 점. 세 번째로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왜 오랫동안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지를 보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로 국정평가에 감점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정치 세력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들이 대중들의 공감을 얻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임기 초반 하락한 상황에서 그 이후 상승한 흐름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전 시점과 비교한 상대적 평가라는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첫 해는 아시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0%대에 기록할 정도로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의 기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이후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설득력 있는 분석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중반에 신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내세우면서 스타일을 약간만 바꿨는데 촛불 정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아졌다. 이런 상대적 평가 때문에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을 중간에 유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특이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